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7주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환매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은 원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원토지 소유자가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그 공익사업에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원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돌려도 그렇죠. 원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적 성질을 뭘로 보고 있냐면 형성권으로 보고 있어요. 형성권. 여러분 형성권을 들어보셨죠? 자, 형성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공익 사업을 상당히 잘 진행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사업 시행자에게 이제 협의나 어떤 취득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서 어 그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죠. 넘겼는데 일정한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공익 사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랬을 때는 이 굉장히 또 어떻게 돼요? 어, 피시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나한테 네가 뺏어갔으니까 나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학에서 상당히 그 중시하는 감정의 존중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학원생 중에서 이번에 신입생 중에서 이 법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화를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주 그 토지법 관련된 이런 법철학도 한번 이번 제 중간고사에도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본인이 반영해서 써보고 싶다 하셔서 제가 한번 잘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써서 좀 여러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면은 한번 제가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볼 수 있는 이 법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죠. 이 법에 담긴 어떤 그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저도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물수변에 갈 거자잖아요.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을 규범화해 놓은 게 법입니다. 물 흐르듯 가듯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법의 영역에 보면은 물이 흐르듯이 만든 법은 거의 없고 거의 물이 역류하는 그런 법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최근에 만든 법 중에서 물이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법들이 꽤 있죠. 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법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담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입법 조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어떤 입법 우리가 입법학이라고도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법 제정학이라기도 하고 뭐 이런 분야에서는 법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어떤 철학적인 논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이념적인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이 그 법 이념 속에 잘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이 환매권은 그 어떤 그 법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피수용자의 감정의 존중, 특히 이제 환매 대상 물건은 이제 토지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권에 담겨져 있는 당사자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정의 존중, 뭐 공평의 원칙,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이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존속보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상의 큰 영역에 보면은 돈으로 주는 가치보장 측면이 있고요. 돈으로 가치보장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현 상태 그대로, 그쵸? 그대로 준다. 존속 보장이라고 그러죠. 존속 보장.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 체계는 대부분 다 돈으로 주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으로 주는 거 말고 그 현 상태 그대로 존속 보장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헌매권하고 그다음에 뭐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인데요. 존속 보장적 측면에 있는 것이고, 이제 헌재에서는 헌법제 23조 3항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거를 그 정책적인 배려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계의 이제 다수 의견은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감정의 존중을 주요한 이념으로 들고 있고, 이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과 그 다음에 정책적 배려라는 측면을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들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상기해 보면서 해당 사안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사안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진행하고 있어요. 도자기 엑스포 이제 경기도 건인데, 도자기 엑스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재 25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을에게 병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는데, 병토지가 위 행사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래 제3자에게 임대되어 영농 체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다가 현재는 밭 9고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병토지는 더 이상 협의 취득의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이 되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어떤 그 내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필요 없게 된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하겠죠. 야, 너 공익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너 그럼 해당 공익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환매 받으려면 폐지 변경도 되거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여야 되는데, 그러면 필요 없게 된 때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와 기준이 정확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지금 필수용자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너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는 필수용자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이제 환매를 해줄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 해석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91조 제1항에서 취득일로부터 10년은 지금 헌법 플러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용 중지 결정과 함께 지금 개정을 좀 제가 좀 많이 좀 배정해달라 빨리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직 그 개정에 대한 입법은 안 올라가 있어요. 성격 급한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그 입법 발의가 돼서 빨리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할 상황이긴 한데요. 자,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 1항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문에 보면은 해당 사업이 폐지 변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지 변경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 해당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폐지 변경. 사업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 폐지 변경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토지보상법 그 제 24조에 보면은 사업의 폐지 변경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폐지 변경 해놓고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자기 사업을 폐지 변경하는 측면이 있고,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슨 호텔을 짓거나 무슨 그 문화시설 또는 이런 것들을 짓다가
짓다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사업이 폐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비용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충남 이제 아산 그쪽에 이제 충남 그 관토에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피수용자가 자기 사업 자체를 폐지 변경하게 돼서 그에 대한 비용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공익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내가 진행하려고 했던, 예를 들면 호텔 사업이다 그러면 호텔 사업에 들어가겠던 측량 비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사업을 내가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소요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히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 해당 사업과 그 내가 이제 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안과 그 사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구체성 있고 일관되면서 연관성이 높은 그런 그 비용이어야지 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주장된 거 보면은 그 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그 금융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자를 내라.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건비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건축행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에 몇 사람 가 있어야 되니까 그 몇 사람의 인건비를 달라. 이것도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그런 걸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주장되었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러면 이제 언제 필요하게 되었느냐? 참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뭐 판례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관적 사유는 안 되고, 주관적 의사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판례의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따른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고,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 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의사로 할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 취득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 사업과 관계, 용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거는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를 위해서 문화시설치 사업으로 하려다가 영농채 운정으로 쭉 하다가 지금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필요 없게 되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갑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의뢰에게 병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는데, 병토지가 위 행사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래 제3자에게 임대되어 영농체험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기도 하다가 현재는 밭구거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병토지는 더 이상 협의 취득의 목적이 되는 해당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의뢰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판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없게 되는데 언제다? 객관적이고, 그죠? 합리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환매권의 행사 제한.
자, 이 말 자체도 어려운데요. 자, 환매권이라는 게 우리가 원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돌려주는 상황인데, 자, 원토지 소유자에게 이거를 이제 돌려주게 되면은 어떤 또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은, 원토지 소유자에게 이 땅을 돌려주게 되면은, 돌려줬는데 이게 또 공익사업에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죠? 또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필요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다시 수용을 하고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걸립니다. 지금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사업시행자, 제1 사업시행자. 예를 들자면은 뭐 주택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가 수용을 했는데, 그러면 LH가 사업시행자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폐지되고, 거기서 예를 들자면은 뭐 민간 사업 시행자가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LH에다 돈을 주고 소유권을 또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절차적으로 원래 어떻게 돼요? LH가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주택건설 사업으로는 필요 없게 됐으니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문화시설을 하고 있는 사고자 하는 그 사업시행자가 다시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보자. 이게 사업시행자한테 뺏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원토지자한테 돌려주고 또 다시 수용해야 되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법에서는 환매권 행사 제한이라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환매권 행사 제한, 요거는 이제 피수용자 입장이죠. 피수용자 입장에서 환매권 행사 제한되니까, 같은 말이 뭐냐면 공익사업 변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사업시행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A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다가, 예를 들자면은 도로 뭐 이렇게 청사를 지려고 했다. 예를 들자면은 A 사업시행자가 청사를 지려고 하다가 공익사업 변환이 돼서 예를 들자면 학교를 짓기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공익사업이 지금 폐지되니까 원토지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환매권 행사 제한으로 관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시행자는 이제 처음에 청사를 지려고 하다가 수용을 했는데 이거를 학교로 짓고자 한다. 그러면 청사를 짓고자 했는데 이거를 학교로 짓고자 한다. 그러면 처음에 입장에서는 지금 청사를 지려다가 청사가 필요 없게 됐으니까 원래 토지 소유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환매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환매권 행사를 못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학교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 변환의 형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 그죠? 이게 바로 환매권 행사 제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매권 행사 제한의 쟁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려면은 제 4조 제1호 사업부터 제5호 사업이어야 된다. 토지보상법 제4조가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의 4조 1호부터 5호까지. 그러면 국방, 그 다음에 도로, 청사, 학교, 그쵸? 택지개발 사업까지. 여기 이제 택지개발 사업은 없었는데, 요거는 MB정부 시절에 세종시를 과학기술도시로 바꾸면 어떻겠냐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시에 택지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이론적인 논의가 많아서, 그때 그러면 택지개발도 들어가야 됐다. 한맥행사 제한으로 4조 제5호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공익사업도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종전공익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아 이제 강제로 뺏긴 상황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익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 의제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강제로 뺏는 상황. 쉽게 얘기하면 종전의 협의에 응한 사람들은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종전 사업 시행자에도 강제로 뺏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요거는 다음에 새로운 공익사업에 있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똑같이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인 경우에도
공익사업 변환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새로운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 의제돼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강제 시도 절차 과정 속에서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하는 거지. 무조건 뭐 협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 시행자에 간에 막 그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버리는 토스해버리는 그런 엉뚱한 상태가 발생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꼭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이어야 되느냐? 판례가 공익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그쵸? 그래서 25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1호부터 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한번 보면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 전문은 당수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권 행사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 취득하나 수용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화를 인정함으로써 판매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4조의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앞부분의 사업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에서 토지보상법 91조 6항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면 처음 마련된 공익사업 변환제도는 기존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그 후 사정 변경으로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권을 제한함으로써 무용한 수용 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점, 민간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 사업의 경우 공익성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 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그 다음에 공익사업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91조 6항에 정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4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봐야 한다. 그렇죠? 이 판례도 잘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뭐예요? 91조의 판매기간 내에 판매권이 발생하면 판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가 성립한다. 따라서 판매기간 내에 판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판매 의사표시하고 돈 주고 받고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음 판결에서 판매대금의 지급 또는 공탁 관련된 그런 쟁점이 되겠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법리는 아니니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판매대금의 공탁의 효력. 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 수용권자로 지정하여 변제 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느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이것도 판매권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뭐 잔대금 지급하는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환매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게 이제 판례 주류적인 태도가 바로 환매도 사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다가 좀만 쉬었다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